겉보기엔 50억짜리 집을 건 비즈니스 관계로 시작된 유메리와 김우주의 만남이 실은 25년 전 비극적인 사고에서부터 시작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복선들이 드러나고 있죠. 오늘은 그 가장 깊은 연결고리인 고민형의 주역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메리 아버지의 존재를 엮어 두 사람의 인연을 통찰력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락 없이 하나의 긴 소설체 리뷰로 풀어낼게요. 김우주는 8살 때 부모를 사고로 잃고 홀로 살아남은 후 그 사고에 대한 죄책감과 공황장애라는 평생의 짐을 지고 살아왔어요. 그의 초T형 이성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갑옷이었죠. 그런데 이 회에서 드러난 그의 어린 시절 회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 우주가 경찰서 같은 곳에서 크게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이름도 모르는 한 소녀가 그에게 고민형을 건네주었죠. 김우주는 그 소녀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때 받은 따뜻한 위로만큼은 잊지 못하고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고민형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이 소녀가 바로 유메리였을 가능성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보이죠. 이는 유메리가 김우주에게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라 그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열쇠이자 그의 고독한 삶에 처음 빛을 비춘 구원자였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인연은 단순한 동화 같은 우연을 넘어 더욱 비극적이고 묵직한 서사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우주의 부모님은 2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우주는 홀로 살아남았죠. 유메리는 여수 출신으로 씩씩하게 살아온 생계형 디자이너지만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부재합니다. 메리의 아버지는 왜 그녀의 곁에 없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사건을 연결하는 가장 통찰력 있는 추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메리의 아버지가 김우주 부모님의 사고 현장에서 우주를 구해내고 희생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어린 우주가 충격에 빠져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메리의 아버지가 우주를 보호하거나 구조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어린 메리가 아버지의 사고 소식에 경찰서에 갔다가 홀로 남겨진 어린 우주를 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위로의 고민형을 건넸을 수 있는 것이죠. 추리 근거 1. 트라우마의 교차점. 김우주는 부모를 잃은 죄책감에 갇혀있고 유메리는 아버지의 부재라는 슬픔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의 뿌리가 사실은 같은 사고에 있다면 이들의 만남은 단순히 50억짜리 집을 위한 계약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사고의 진실을 함께 밝혀내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김우주가 자신의 인생에서 꿈도 사랑도 포기한 채 살아왔던 것이 당시 사고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라는 설정은 그가 사고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강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유메리의 아버지와 관련된 진실이 밝혀진다면 김우주가 느끼는 죄책감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나 때문에 부모가 죽었다는 자책이 아니라 나를 살려준 은인의 딸에 대한 책임감과 숙명을 느끼게 될 것이죠. 3회에서 김우주가 여관 주인을 폭행하며 이성적인 통제를 잃고 유메리를 지키려 한 것도 고민형의 기억과 무의식 속의 책임감이 발현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초T형 인간인 그가 이성적인 판단을 버리고 감정적으로 폭발한 것은 유메리가 자신의 운명과 가장 깊이 연결된 존재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처럼 두 사람의 인연은 얄팍한 로맨스 클리셰가 아니라 희생과 죄책감 그리고 치유의 서사라는 가장 묵직한 주제를 안고 전개될 것입니다. 앞으로 김우주가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메리의 아버지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고 이로 인해 가짜 부부의 관계가 진정한 영혼의 파트너로 진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추측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회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2회에서 김우주의 합리적 이성과 유메리의 절박한 생존 본능이 충돌하며 50억짜리 위장 계약이 성사된 후 3회는 이 아슬아슬한 관계가 명순당 내부의 비극과 감시자 백상현의 압박 속에서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충족적인 회차였습니다.
50억 타운하우스에 당첨되었지만 함께 살 가짜 남편 김우주를 아직 설득하지 못해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유메리는 결국 여관방에서 지내는 처지가 되었어요. 다음 날 그녀는 우연히 김우주의 지인인 윤진경과 차를 한잔하게 됩니다. 김우주를 짝사랑하는 윤진경은 당연히 메리가 신경 쓰였죠. 메리는 일단 자신과 김우주가 딱 한 번 교통사고로 마주친 사이라고 변명했지만 진경은 이미 메리가 우주에게 남편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메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애써 변명하며 상황을 넘깁니다. 짝사랑 전문인 진경은 메리의 절박함을 알면서도 김우주를 향한 마음 때문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녀는 앞으로 이들의 가짜 결혼에 의도치 않은 긴장감을 불어넣을 가장 가까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명순당 내부에서는 가장 어둡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우주의 고모 부인 장안구가 자신의 횡령 사실을 눈치챈 고부장을 제거하기 위해 살인을 교사한 것입니다. 장안구는 트럭을 사주해 고부장에게 의도적인 교통사고를 벌였고 결국 고부장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명순당 회장 고필련 회장이 가장 의지하던 인물이었던 고부장의 갑작스런 죽음에 고 회장은 크게 상심했고 장안구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고 고부장의 장례식장에 가서 애통한 표정 연기를 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파렴치한 이중 생활을 선보였죠. 이 사건은 장안구와 김우주의 고모 김미연이 명순당을 차지하기 위해 살인까지 불사하는 본격적인 암토의 서막을 알리는 충격적인 전개였습니다. 고필련 회장의 지병 악화로 인한 경영 승계가 임박한 상황에서 터진 이 비극은 김우주가 짊어져야 할 명순당 후계자의 무게가 단순히 경영권을 넘어 생명의 위협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메리와 김우주의 이야기로 돌아와 명순당과 메리디자인의 사업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회식 자리도 함께 하게 됩니다. 여기서 메리의 부하 직원인 송이가 김우주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메리는 알 수 없는 불편함, 즉 질투의 미묘한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회식 중 타운하우스 경품 이야기가 화제로 오르자 김우주는 황급히 기사를 볼 수 없게 화제를 돌리고 고기를 추가로 쏘며 상황을 무마시키려 애씁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직원이 백화점 경품을 받은 메리와 우주를 검색해보는데 다행히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두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지는 못했기에 두 사람은 진땀을 빼며 회식 자리를 겨우 버텨냅니다. 초-T형 인간인 김우주가 이성적인 통제를 잃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인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우주는 완전히 취해 실수를 할지 모르는 메리를 겨우 회식에서 빼내 집에 데려다 주게 되는데 메리가 자신이 묵는 위험한 모텔을 알려주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메리를 음흉하게 쳐다보는 여관 주인이 신경 쓰였고 괜한 오해로 코피를 흘리는 메리를 신경 써주려던 여관 주인을 오해하고 폭행을 하고 맙니다. 이는 김우주가 이성적인 판단을 버리고 유메리라는 존재 때문에 감정적으로 폭발한 순간이었으며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그가 메리를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트라우마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 메리는 여관에서까지 쫓겨나고 맙니다. 결국 김우주는 메리를 타운하우스로 데려갔고 메리는 여기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면서 두 사람의 진짜 동거가 시작됩니다. 메리는 일단 김우주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을 옆집 사는 감시자 백상현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에 아무도 없는 척 조용히 살았죠. 하지만 계룡남이자 가난이 죽도록 싫은 백상현은 이미 50억 형품을 되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메리의 집에 들어와 등을 고쳐주게 되는데 집안이 휑하고 김우주도 없는 것을 보고 의심을 시작합니다. 이에 메리는 남편이 약인 중이고 짐도 아직 정리가 덜 돼서 남편 짐은 위층에 전부 있다고 기지를 발휘해 대답하죠. 백상현은 짐을 다 정리하고 다음 주쯤 이성우 사장이 방문하게 되겠냐고 물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메리는 김우주에게 남자 물건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해주며 이성우 사장의 방문 소식을 알려줍니다. 추리 근거 1. 이성우 사장의 방문은 가짜 부부인 이들에게 가장 큰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50억 경품 사고의 원흉이자 백성현의 친구인 이성우는 아무리 단순한 인물이라도 부부의 사적인 영역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죠. 결국 두 사람은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웨딩 사진이라도 걸어놓기로 하고 스튜디오로 향합니다.
그런데 마침 지인들이 그 자리에 오게 되자 두 사람은 들키지 않기 위해 키스를 연기하며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 키스 연기는 두 사람의 관계에 결정적인 스킨십으로 작용합니다. 김우주에게는 이성적인 계약을 넘어선 감정적인 동료를, 메리에게는 절박한 연기를 넘어선 설렘을 느끼게 하며 이들의 가짜 신혼서바의 벌이 진짜 로맨스로 나아갈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예고하며 3회는 막을 내립니다.